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한기훈 영상으로나마 인사 올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병원에 혈액 검사를 하시고 오셨을 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당뇨와 함께 이상지혈증 또는 고지혈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혈압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혈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도록 충실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한자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을 고자, 그리고 기름지자, 그리고 피혈, 그리고 증상 해가지고 고지혈증이죠. 다 아실 겁니다. 높다, 고, 뭐가 높으냐? 피 안에 기름 수치가 높다 하는 그런 증상이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인가 30년 동안 이제 계속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기름 중에서도 좋은 기름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기름이 낮은 경우를 포함해서 이상하다 해서 고지혈증보다는 이상지혈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결국 그거는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이 너무 높고 좋은 기름이 너무 낮은 경우를 이상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름의 종류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뱃살에서 나오는 지방이죠. 그래서 그걸 중성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같은 그 물질에서 몸에서 만들다 보니까 콜레스테롤도 되고 중성지방도 되는 건데요. 최근에 알려진 거는 이런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피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방 덩어리죠. 알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방 입자에 같이 실려서 우리 몸을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이제 이상 범위에 있을 때, 정상 범위가 아닐 때 이상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당연히 높으면은 고지혈증이겠죠. 근데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최근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나쁜 콜레스테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혈관에 자꾸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동맥경화, 죽상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영어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요. 그 반대로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혈관에 쌓여 있는 지방을 퍼내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청소차 같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중성지방은 그 너무 높으면은 사실 우리 몸에 피가 뿌얘지고 그리고 피떡이 생길 수도 있고요. 10년, 20년 되면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은 중성지방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상지혈증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 다시 말씀드리면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신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다시 말씀드리면 HDL 콜레스테롤이 모자라시는 분들을 이제 이상지혈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피 검사하면은 점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이 이제 끝나는 소위 말하는 완경 상태 이후에 대개 환갑 정도부터 콜레스테롤이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1년에 10 정도, 20 이렇게 살금살금 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을 하고 근육 운동도 하시고 달리기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동을 잘 하시면은 자꾸 올라가실 수도 있죠. 이게 올라가면 혈관이 보호가 되고요. 당뇨 예방도 다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위험하겠죠. 그리고 중성지방은 뱃살, 다시 말하면 내장 지방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허리둘레가 남자
35인치, 여자 31인치 이상 자꾸 배가 늘어나신 분들이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되고, 이걸 그냥 놔두면은 바로 뱃살 위가 간이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당뇨 체질이 생긴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정리해 말씀드리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높고 중성 지방이 높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낮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면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닌데, 결국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우리 몸의 혈관에 이런 돌아다니는 지방 알갱이 개수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다. 많은 알갱이가 떼굴떼굴 혈관을 굴러다닌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는 간단하게 아실 수 있죠. 뭐 건강검진도 하실 거고요. 뭐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내과에서 하는 피검사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전날 저녁까지만 가볍게 드시고 당일에는 먹지 않은 금식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지질 수치,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소개시켜드린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피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콜레스테롤은 뭐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200 아래면은 일단 정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중성지방도 200 아래가 좋은 수치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거니까 높으실수록 좋겠죠. 그래서 40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50 이상이 되면 좋고 그리고 60 이상이 넘으면은 매우 좋다 하는 식으로 40, 50, 60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건강하신 분들은 약 130 아래면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수치는 100 아래.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린 숫자처럼 나오시면은 아주 완벽하고 좋은 수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한 100 정도 올리면 200이 넘죠. 이러면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피해서 높으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나쁘다는 LDL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130을 넘으면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거에 반대로 콜레스테롤은 그냥 놔두고 중성지방이 이렇게 200을 넘는 경우, 이런 분들은 또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이상지혈증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고요. 중성지방도 높고 그리고 혈관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도 40 아래로 낮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제일 당뇨가 걸릴 위험도 높고 그리고 지방간도 생기고 그리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리고 오래되면은 혈관의 건강도 나빠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좋은 그런 안 좋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 200 이하, 중성지방 200 이하, 좋다는 HDL 콜레스테롤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유지하시고, LDL 콜레스테롤은 최소한 130 아래, 더 좋게 말씀드리면 100 아래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어떤 분들이 위험할까요?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하더라도 몸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혈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나 한국의 여러 심장학회 등등에서 지질 조절,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낮아지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셔야 되는 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너무나 뭐 상식적으로 다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미 아쉽게도 심장병에 걸리신 분들, 뭐 혈관이 심장에만 있는 게 아니죠. 머리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라든지 하지로 가는 하지동맥, 그리고 중간에 가슴이나 뱃속에 있는 대동맥 같은 데 벌써 죽상 경화가 있는 분들, 그리고 대사적으로 당뇨가 있거나 우리 몸의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쉽게도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체질을 물려받은 가족성 고지혈증, 이런 게 하나만 있어도 아주 위험하신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위 나쁘다는 LDL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많이 낮춰야 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말고도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하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령 고혈압이 있고 담배도 피시고 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같이 있으신 분들도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더 많이 낮춰야 되는 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흡연하시고 또 혈압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40 미만으로 낮거나 부모, 형제, 자식분들 중에 이미 심장병이 남자 55세, 여자 65세 미만의 비교적 빠른 나이에 생기신 분들, 그리고 아쉽게도 본인의 연령이 최근에는 남자, 여자 공이 약 40세가 넘어가면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는 나라가 건강 검진을 해주니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수치를 한 번 정도는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 그리고 중성지방이 200 이하, 그리고 HDL이 뭐 40 이상, 이 정도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에 최대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예방이 아주 잘 되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담배도 피실 수 있고요. 벌써 이미 혈압약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당뇨가 이미 생기시거나 중요한 장기인 콩팥 기능이 이상이 벌써 생기신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특히 나쁘다는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낮추시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60대, 70대 되시는 어른분들이라 하더라도 대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LDL 콜레스테롤을 130 아래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조금 더 보여드리면 당뇨나 복부 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35, 여자 31인치 이상의 허리가 좀 두꺼우신 분들도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중성지방 등등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중성지방이 매우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200 아래가 정상 수치입니다만 약 뭐 몇천 이렇게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나오는데, 최소한 400이 중성지방 수치가 넘어가면 피가 막걸리처럼 뿌얘지고 동맥경화뿐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장기인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당뇨를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혈관에 뜻밖에도 피떡이 생기는 혈전의 발생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 건강하신 분들은 최소한 400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건강하신다면 중성지방은 조금 높아도 다시 말씀드리면 당뇨가 없으면 한 250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지금 보여드린 수치를 근거로 해서요, 판단을 해보시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병원을 한번 들려주셔서 장기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5년, 10년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아쉽게도 심장병, 뇌졸중 이미 생기신 그런 어른분들이라면 나쁘다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을 넘어서 70 미만, 최근에는 55 미만, 40까지 또 낮추는 그런 약물을 통해서요, 그런 진료를 경험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건강한 운동과 식생활 습관 등등을 통해서 근육도 유지하시고 뼈도 튼튼하게 유지하셔서 40 이상을 넘어서 60 이상 유지되시는 것이 가장 최대의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 수치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좋다는 HDL 콜레스테롤과 나쁘다는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의 비율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나쁜 것 대비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4 이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균형이라고 말씀드려서 가령 HDL 콜레스테롤이 50이라면 되게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약 130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200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약물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최근에 약 30년 전부터 스타틴이라는 좋은 약이 나와서 나쁘다는 LDL 콜레스테롤을 잘 낮출 수가 있고요. 뭐 아주 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콜레스테롤을 잘 내려갈 그런 체질이 많으시기 때문에 스타틴을 통해서도 약 50% 정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충분치 않다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약 반 정도 막아주는 뭐 에지티미브 같은 약을 같이 쓰면은 콜레스테롤이 한 20%더 낮아집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어유 아시죠? 그래서 거기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나 특수하게 만들어진 피브레이트라는 약을 드시면 중성지방도 약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사한테 믿고 맡기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도 되죠. 이런 이상지혈증은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수치를 통해서 얼마 이상이면 좋고 얼마 이상이면 나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길게 내다봤을 때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해서 혈관에 나쁜 기름이 쌓이는 그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동맥경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고지혈증, 이상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등의 체질이 1년, 10년 또는 20년이 되면 서서하게 혈관이 이렇게 나쁜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알려진 바로 알고 계시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조절을 해서 평생을 내다보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 조절하시는 것이 좋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잠깐 동안 이상지혈증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를 간단히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 몸에 지방이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간에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잘 배달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지의 오장육부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아주 잘 맛있게 받아 먹어서 에너지로 쓰는 그런 아주 좋은 물질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되겠고 너무 넘치면은 간에서 이제 너무 많네 해서 자기가 태워서도 없애고 담즙으로써 배설이 돼서 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다 빼내는 그런 아주 균형이 잘 존재를 하는데 너무 술이나 비만 그리고 또 당뇨 체질이 몸에서 계속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요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다 담배까지 피시면은 말초 혈관도 좁아지거나 막히기 때문에 피 검사라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정작 피에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데 여러 근육이라든지 장기들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배달이 안 돼서 배고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식을 한다든가 전날 과음을 한다든가 해서 또 배도 나온다든가 뭐 문제가 되는데 장에서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흡수가 됩니다. 혈당은 대개 식사하면 2시간 후에 올라가는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식사 후에 4시간 후에 올라가는 좀 늦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요. 술하고 과식 또는 당뇨 체질이 있는 분들은 장에서조차도 이렇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많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공복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식사 후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세 번째는 뱃살이 많아서, 다시 말하면 내장 지방 또는 복부 지방이 너무 많아서, 아까 남자 35, 여자 31인치 이상의 복부 비만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는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중성지방이나 혈당을 쓰고 남은 것을 잘 받아서 잘 얌전하게 저장을 해주는, 이제 저축은행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몸이 너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쌓이고 당뇨 체질이 있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얌전히 쌓여 있어야 할 중성지방이 오히려 그게 다 분해가 돼서 피 안으로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네 번째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근육이 많이 빠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육은 그냥 뭐 힘만 주면 불끈불끈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근육이 바로 지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하고 당이 또는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것을 근육이 많이 써줘서 다 그런 거를 막아주거든요. 예방하는데, 나이 좀 들으시면서 운동 잘 못하시고 근육이 빠지시면은 근육에서 써줘야 될 중성지방이나 당 등등이 쓰다 남아 돌아서 그게 중성지방 수치랑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중에 환갑이나 칠순 지나서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혈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다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고 전달되고 배달되고 다시 또 청소해 가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가 되면 혈관에 그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수십 년을 거쳐서 차곡차곡 쌓이면 오른쪽처럼 혈관이 50% 이상, 70% 이상 좁아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돼서 심장병, 뇌졸중이 걸리게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혈액 검사를 잘 해보시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등이 너무 높거나 혈관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낮으면은 그 수치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몸에 뭐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지방 조직 또는 근육 같은 것이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지질 조절이 잘 되면 몸의 장기 그리고 혈관이 즐겁습니다 하고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을 보시면은 하루나 일주일에 얼마 드시는지를 한번 나중에 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사선이 있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실 혈관의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닌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음식일수록 적게 드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런 거를 체크해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거 좋은 것은 좀 자주 드시는 게 좋고, 밑에 있는 것일수록 가끔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것들을 체크해 보셔서 좋은 게 너무 적게 드시면 좀 늘리고, 나쁜 것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줄이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같은 고기라 하더라도 내장, 다시 말하면 소곱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뭐 계란은 하루에 2개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개 정도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도 한 10 정도 올라갈까 말까 그러시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껍질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닭튀김 같은 거를 드실 때는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뭐 해산물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뭐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만 많지 말리다 보니까 좋은 성분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런 걸 드시는 거를 조금 피하시고요. 되게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탕 종류 같은 거는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좋은 기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것은 좋은 기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들기름이라든지 어유, 좋은 생선 기름에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알약으로 드시는 것을 싫어하신다면은 오메가3 들기름을 뭐 차 숟갈로 하루에 한 두 숟갈이나 세 숟갈 정도를 드시거나 신선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상을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뭐 터미소도 좋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건강한 음식을 계속 드시는 게 좋은데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끼 식사에 한 1000에서 1200, 300칼로리는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정제된 뭐 새우깡을 제가 폄하해서 죄송하지만 가령 이런 스낵 같은 것으로 칼로리를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맞춰서 드시는 게 좋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물도 드시고 생선도 한 토막 드시고 건강한 채소도 드시고 신선한 국과 함께 밥은 한 공기 드시면은 하루에 한 끼당 500칼로리 정도를 많이 이제 드실 수 있는데 만약에 당뇨 체질이 있거나 약간 체중을 줄이고 싶거나 칼로리를 좀 줄이고 싶으면은 건강한 반찬이나 뭐 생선 같은 것은 그대로 드시고 밥이 의외로 한 공기에 한 300칼로리 정도 많기 때문에 밥을 한 2숟갈 줄이시는 것이 가장 그 칼로리를 좀 줄이시는 건강한 방법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상질질 혈증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해드렸고요. 대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혈압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뭐 혈압은 정확히 일단 재셔야 돼요. 뭐 건강검진 때 쟀더니 너무 높더라. 뭐 아침에 일어나서 쟀더니 굉장히 높더라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과서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시는 건 안 좋고요. 1시간 정도 깨신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다 방광, 소변을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앉아서 한 5분 정도 그 휴식하신 다음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재시는 게 본인의 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만 재시면 위의 혈압이 높기 때문에 대개 3번 정도로 1분 이내 간격을 재서 첫 번째 거는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평균을 내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혈압을 보시는 것이 본인의 그 혈압이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혈압을 잴 땐 팔에다 힘을 빼시고요. 대개 재시는 부위가 심장하고 거의 수평이 되게 하고 팔에 힘을 빼시고 이렇게 몸에 힘을 좀 빼신 편안한 상태에서 재시는 것이 좋고요. 대개 그 소금만 줄이거나 가벼운 운동 등등을 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거나 술을 안 드시더라도 특히 위의 혈압을 10 가까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40에 90 아래가 정상 혈압이라고 본다면 바로 140이 조금 넘는다고 병원에 바로 오셔서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건전한 생활 습관을 약 6주에서 12주 정도 해보시면 혈압이 10 정도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혈압이 이런 건강한 생활 이후에도 140이 넘고 특히 160이 넘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고혈압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쪼록 저의 발표가 조금이나 여러분들의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